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람입니다. 자, 일단 총평 안 들은 친구들을 일단 듣고 오고요. 선생님은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는 생물의 특성 물어보는 문제였죠. 우리 생물의 특성 중에서도 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억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문어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쭉쭉 써 있다가 기억 보면 문어의 이러한 특성은 자리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물의 특성들 중에 적합하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게 적응과 진화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하게 해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1번에는 우리 생식과 유전이죠.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번식, 증식 이런 거 생식과 유전입니다. 자, 2번에는 개구리알 동그라미, 올챙이 동그라미 모양이 변하면서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포 분열과 분화를 함께 거치고 있는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은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물질 대사죠, 여러분. 동화작용, 광합성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에는 정록생명인 어머니 동그라미, 정록생명인 아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맞아요. 부모의 형질을 담는 것은 생식과 유전의 유전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답은 5번이죠, 여러분. 핀치는 서식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된 것은 핀치가 사는 그 서식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으로 보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간에서 일어나는 일, 글리코젠과 포도당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글리코젠과 포도당을 크기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단당류예요. 저분자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다당류예요. 고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질이 전환되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A는요, 이화작용이에요. 물질이 분해되는 작용이죠. 반면에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고 있는 B는 합성되고 있잖아요. 동화작용이에요. 합성을 썼네요. 동화작용입니다. 우리 이 간에서 일어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의 전환을 촉진하는 호르몬도 배웠죠. 이렇게 기량작용하는 호르몬 2가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용은 인슐린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글루카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보고 요 날을 보니까 반응물 생성물 해서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세로축에서 높이 있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응이 일어났더니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니까 에너지가 쑥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요. 나는 A에서의 에너지 변화이다.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 변화 맞고요. 니은에서 글루카곤에 의해서 B가 촉진된다라고 했는데 B가 아니라 A가 촉진되는 거죠. 틀렸어요. 디귿에 A와 B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입니다. 물질 대사에는 효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간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여러분. 3번이에요. 3번은 우리 호르몬 나와요. 근데 호르몬에서 되게 어렵게 내거나 막 탐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 제대로 외웠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요. 3가지 호르몬이 쭉 나와 있죠. 우리 TSH, 시상하부, 티록신, TRH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순서랑 정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TRH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TRH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잘못 썼어요. 시상하부부터 써야 되는데 시상하부에서 나오죠. 이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TSH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SH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을 가서 자극을 하면 여기서 티록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호르몬의 순서를 요거를 기억을 해줘야죠. TRH 다음에 TSH 다음에 티록신 요렇게. 그럼 이걸 여기다 녹여보면요. TSH는 뇌하 수체 전엽에서 나오고요. 시상 하부에서 나오는 거는 TRH고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겠죠. 그러니까 가가 티록신 그리고 나가 니은이 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다 적었으면 기억부터 보면 됩니다. 기억에 니은은 갑상샘이다 라고 하는데 갑상샘 맞아요. 그리고 니은에 기억에 나의 표적세포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 보면 뇌하수체 전엽이고요. 나는 TRH입니다. TRH가 뇌하수체 전엽 자극하면 TSH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다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디귿에 혈중 TSH의 농도가 증가하면 가의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TSH의 농도가 증가하면 티록신의 농도도 증가, 분비가 촉진되는 겁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요. 갑상샘 자극해서 티록신의 양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성 피드백은요. 티록신의 양이 평소보다 많아지면 이 위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해서 TRH, TSH의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요 과정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는 5번 답이죠. 4번 갈게요. 여러분 4번도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데 일단 간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소화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순환계가 모든 기관계랑 연결이 돼 있고 O2, CO2 나가는 게 호흡계다. 그럼 나머지 하나 오줌 나가고 있는 게 바로 배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부터 보면 간은 호흡계다. 벌써 틀렸어요. 니은에 기억의 미토콘드리아에서 O2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 포도당 등의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쿵짝쿵짝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이 세포가 ATP 합성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나 물 등을 다시 순환계를 통해 이제 내보내는 거죠. 아무튼 기억에서 O2가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디귿에 달을 통해 질소 노폐물이 배설된다라고 했는데요. 배설계를 통해 질소 노폐물이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사용되고 나면 우리 암모니아 생긴다고 했어요. 이 암모니아는 소화계에 속한 간에 가서 요소 등으로 전환되어 오줌을 통해 배설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을 통해서 이런 질소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간다.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5번 가볼게요. 여러분 5번은 우리 신경계의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 쉬운 거에서 우리가 몇 가지나 기억하는지 한번 써보면서 가볼게요. 중추신경계에서 이렇게 신경절이 존재하는 기억 니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신경절이 있는 것은 교감, 부교감 이런 자율신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경절 이전 유전이 긴 거, 부교감 세 글자잖아요. 깁니다. 그래서 위에 거 기억이 부교감 신경이고 밑에 거 신경절 이전 유전이 짧은 거 교감 두 글자죠. 짧은 게 교감 신경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 여기에서만 다른 신경 전달 물질 나오거든요. 맞아요. 노르에피네프린 나왔던 거 기억하죠?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채에 연결돼 있으니까 홍채에서의 작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교감신경의 작용은요. 내 몸을 도망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눈도 막 커지고요. 막 심장도 빨리 뛰고요. 소화는 억제되고요. 요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동공이라고 쓸게요. 동공이 확장되고요. 우리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서로 반대 작용하는 기랑 작용하니까 동공이
축소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렇다면 이런 교감과 부교감이 뻗어나오는 중추는 어딜까요? 우리 뻗어나오는 거 기억나요? 교감신경은요, 무조건 다 척수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교감은 척수 하나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뻗어나오는 곳은 중간내, 그리고 연수, 그리고 척수 끝에서 뻗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뻗어 나온 부교감 신경이 어느 기관에 가서 연결이 돼 있는지도 우리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내, 연수, 척수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중간내가 가장 위고 척수 끝에가 가장 아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눈, 이렇게 홍채에 가서 연결돼 있고요. 이러면 중간내에서 뻗어나온 부교감 신경이 여기 있는 거고요. 척수 끝은 이제 방광에 연결돼 있는 부교감 신경이 뻗어 나오는 곳입니다. 연수에서 눈과 방광 사이, 눈과 이 방광 사이에 있는 뭐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등등등 이런 기관들의 부교감 신경이 뻗어나와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기역은 중간내로부터 뻗어나온 부교감 신경이다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귿은요, 끝에 골격근이 있거든요.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 디귿은 체성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가보면요. 이 기역이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심성 신경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렇죠, 감각뉴런이에요. 감각뉴런이 구심성 신경이고요. 지금 중추로부터 몸 바깥까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신경은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틀렸어요. 니은이 흥분하면 동공이 축소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동공 확장됩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을 외웠어야 돼요. 이거 틀렸고요. 답은 디귿이네요. 디귿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맞아요. 여기 다 아세틸콜린 분비됩니다.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서요. 이번엔 6번 볼게요. 자, 6번에는 우리 핵형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번에서 문제에서 이미 정보를 많이 줬거든요. 개체 1, 2가 나와요. 1, 2가 나오는데 1, 2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은 일단은 스몰A의 유전자형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개 중에 하나는 암컷 것, 나머지 2개는 수컷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핵형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간은 N은 3의 핵상을 갖습니다.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상이 N이고 염색체 3개 있어요. 근데 나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요렇게 쌍, 요렇게 쌍, 요렇게 쌍이에요. 그래서 얘는 2N이면서 6의 이런 핵상을 갖는다. 옆에 있는 단은 맞아요. 염색분체가 2개씩 달려있는 염색체이긴 하지만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N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라지 A도 있어요. 확실하게 1은 아니네요. 그쵸? 얘는 2다 라고 이렇게 가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염색체 모양을 쫙 보니까 다들 짝꿍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맞고. 근데 하나 틀린 게 있죠. 여기에 있는 이렇게 큰 염색체랑 이 다에 있는 이 쬐끄만한 염색체랑 상동이에요. 다른 것끼리 다 짝이 맞는데 얘네들만 짝이 안 맞는 걸로 봐서 얘가 맞아요. 성염색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수컷이구나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나 볼까요? 나는 핵상이 2N이면서 X 2개 가졌으니까 얘는 암컷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간은 뭔지 몰라요. 문제에서 줬거든요. 수컷이 2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수컷이다 라고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하고 2를 매칭을 해보면 여기 있는 1이 암컷이면서 스몰A 갖는 거다. 그러면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여기 스몰A 있고 여기에도 스몰A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수컷이고 여기 스몰A가 있다. 여기는 라지 A가 있다. 수컷은 라지 A 스몰A의 핵상을 유전자형을 갖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억 보면요. 1은 수컷이다 하는데 1은 암컷이거든요. 틀렸어요.
니은에 2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다라고 하는데 얘가 2예요. 그리고 같은 애가 얘가 또 2거든요. 근데 라지 A도 가지고 스몰 a도 가지니까 니은 맞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디귿에 나의 염색체 수는 다의 염색 분체 수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나의 염색체 수 6개. 6개는 다에서 염색 분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와 같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에요. 여러분 이 7번은 위에 문제에서 어떤 사람의 체세포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체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에서 세포당 DNA의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인데 여러분 체세포 분열할 때 세포 주기가 G1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G1기, S기, G2기는 얘네는 간기죠. 간기. M기는 분열기잖아요. 여러분 분열기의 특징입니다. 분열기에 핵막이 사라져요. 그리고 염색체가 더 응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대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런 M기에는 핵막이 없고요. 이 간기에는 핵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DNA 양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G1기의 DNA 양이 1이라면 S기에는 DNA를 복제하는 시기예요. 2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시기가 S기니까 1에서 2의 값을 갖는다. G2기는 DNA 복제 다 끝나고 좀 이따 있을 이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DNA 양만 보면은 2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DNA 양. 그리고 M기는 2였고요. 얘가 1로 줄어서 또 다시 그 세포가 G1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세포 하나당 세포당 DNA 양이 1인 이런 세포들 1시기에 있는 세포들은요 G1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에서 2 값을 갖는 요 세포들 있죠? 이 세포들은 S기 세포들이다. 그리고 DNA 양 2의 값을 갖는 세포가 G2기랑 M기의 세포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와 나가 각각 M기랑 G1기 세포다라고 했거든요. 핵막이 소실되어 있는 가가 M기 세포, 그리고 나가 G1기 세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M기가 포함되어 있는 게 저 중에 2, 그리고 G1기는 1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고 기억부터 가볼게요.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세포 분열 때는요 핵상이 반감 없어요. 2N인 세포가 분열해서 2N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핵상의 변화는 없으니까 다 똑같아요. 핵상 다 2N이에요. 그러니까 핵상 같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니은에 구간 1의 세포에는 뉴클레오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를 구성하는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였죠. 기본 단위였죠. 뉴클레오솜은 그러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도 뉴클레오솜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다 가지고요. 디귿에 구간 2에서 가가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구간 2에서 가가 관찰됩니다. M기 세포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우리 7번에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서 8번 넘어가 볼게요. 8번에 뭔가 글씨는 많지만 그렇지만 탐구 내용이라서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혀. 3점짜리이긴 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1단원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황조롱이는 양육하는 새끼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생존율이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새끼수가 많으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라고 가정을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 집단으로 나눠서 새끼수를 점점점 늘려놨더니 일정 시간 후에 부모의 생존율을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생존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어떤 게 매칭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이는 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를 보니까 결론이 황조롱이는 양육하는 새끼수가 많을수록 부모 새의 생존율이 낮아진대요. 그러면 새끼수가 가장 많은 C가 생존율이 가장 낮은 1이고 그 순서대로 얘가 B, 얘가 A의 실험 결과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이때 부모세의 생존율, 이거는 일정 시간 후에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다르게 둥지당 새끼수를 다르게 한 것이 조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온 결과값. 이게 결과구나, 종속변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요, 가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설 설정 맞고요. 니은에 기억은 종속변인이다 라고 했는데 부모세의 생존율은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 결과라서 종속변인 맞다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에 C가 3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A예요. A.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라서 3번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9번 가볼게요. 9번도요, 여러분. 물질순환 중에 질소순환에 대해서 나온 건데 뭔가 막 꼬아서 그림이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로 잘 외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틀렸으면 암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뿌리옥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질소 고정 세균 중에 그 종류 중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질소 고정을 생각하면 돼요. 공기 중에 있는 N2를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이런 니은이죠. 니은이 암모늄 이온 이런 거. 그리고 또 생산자가 사용하는 게 질산 이온이잖아요. 이런 질산 이온을 이용하여 단백질과 같은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생산자가 하고 있는 질소 동화예요. 질소 동화를 해요. 그리고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질산 이온을 다시 공기 중에 N2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외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각각의 작용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 작용 하나 빠졌는데요. 얘는 질소 고정작용, 탈질산화 작용, 얘는 질산화 작용이었어요. 질소를 산화시킨다. 산소 붙였잖아요. 질산화 세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하는 거 이렇게 3개 나오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그럼 기억 가볼게요. 기억은 질산이온이 아니라 질소고요. 니은에 나는 질소 동화작용에 해당된다 하는데 맞아요. 생산자가 하는 거 질소 동화 맞습니다. 디귿에 질산화 세균 지금 나오네요.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얘가 니은이 디귿으로 되는 과정에 요게 관여한다라는 게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럼 다음에 10번 넘어갈게요. 10번에는 정상인이 물 1리터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고요. 문제집 풀다가도 같은 문제집,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면은 몇 번이고 막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익히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혈장 삼투압이고 하나는 오줌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오줌의 생성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장 삼투압, 우리 몸에 있는 혈장 삼투압이 막 지금 보이는 기억 그래프처럼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혈장 삼투압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체온, 삼투압, 그리고 혈당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막 안 변해요. 니은이 혈장 삼투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오줌 생성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물을 섭취하면 내 몸에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 몸의 농도가 묽어지겠죠.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을 섭취했을 때 낮아지고 있는 니은이 혈장 삼투압인 거고요.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배출을 하겠죠.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억이 오줌 생성량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ADH, 항이뇨 호르몬하고 당연히 연관시켜서 생각해야죠. 항이뇨 호르몬이요, 여러분.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물을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으면 재흡수량이 낮아져야죠.
버려야죠, 많이. 그쵸? 재흡수를 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버리고 있는, 오줌을 많이 생성하고 있는 이 T2 시기에는 T1 시기에 비해서 ADH의 양이 적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T1 시기는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엔 또 T3도 있어요, 여러분. T3 시기도 T2하고 비교해보면 오줌 생성량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ADH의 양이 다시 T2에 비해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맞고요. 니은의 혈중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에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줌의 삼투압은요, 세트로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오줌 생성량이 많으면 이렇게 외우세요. 많고 묽은 오줌을 배설을 하는 거예요. 많고 묽은 오줌. 얘는 세트예요. 미음, 미음 이렇게. 그리고 이거랑 또 반대되는 거, ADH 양이 늘어나면, 많이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조금 진한 오줌을 배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고 진한 오줌, 얘는 세트인 거예요. 진한 오줌, 지읒 지읒 이렇게. 지금은 많고 묽은 오줌을 배설하고 있으니까 요때 T2 때는 오줌의 삼투압이 낮은 거예요. 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낮다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11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11번에서부터 유전이 갑자기 이제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유전이 띡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조금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어려운 유전은 또 아니었어요. 점수는 또 3점이긴 하지만 천천히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말해줬던 여러 가지 세포 분열 단계의 특징을 생각하면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G원기 1로부터 정자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여기가 G원기니까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세포는 핵상이 2N이란 말이죠. 2N이란 뜻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상동염색체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짝대기로 그렸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예요. DNA 복제. 그래서 이렇게 염색분체가 달려있는 요런 염색체가 완성이 됩니다. 핵상은 똑같이 2N입니다. 그런데 감수 1분열이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가운데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딸세포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쪽에 상동염색체 하나, 여기도 상동염색체 하나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핵상이 N, 여기도 핵상이 N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쓸게요. N 이렇게. 그리고 감수 2분열 때는 염색분체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염색분체들이 각각의 정자에 하나씩 들어가서 이 G원기 세포랑 비교하면 핵상이 N인 딸세포 4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전자의 수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DNA 상대량이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합쳐서 여기는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 시기는 2가 돼요. 2. 왜냐면 복제된 상태니까. 아직 염색분체 분리 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3시기는 1이에요. 1. 상대량 1. 그러면 여기 있는 가와 나가 2랑 3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일단 3에 굉장히 유력한 게 바로 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억과 니은이 스몰 a, 스몰 b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둘이 합쳐서 1이잖아요. 그러면 스몰 a만 같거나 스몰 b만 같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2다라는 거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3이고 2다. 그러면 이 나세포에는 라집이랑 기억하고 합쳐가지고 2가 된다. 스몰 a, 스몰 b 중에 또 하나라고 했으니까 스몰 a, 스몰 b 합쳐서는 1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상이 n인 세포에서 라지 a랑 스몰 a 그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되고요. 또 라집이랑 스몰 b 중에 또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아무튼 DNA 상대량이 각각의 1씩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스몰 a가 되고 기억이 스몰 a, 니은이 스몰 b라서 요 밑에 있는 3세포는 스몰 a랑 라지 b를 가진 세포다. 여기가 스몰 a랑 라지 b를 가진 세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 위에 있는 세포는 스몰 a, 라지 b, 라지 b를 이렇게 가지는 세포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세포는 어떨까? 가는 어떨까? 하고 또 볼게요. 가에서 라지 A랑 라지 B의 수가 0이래요. 0. 없대요. 라지 A, 라지 B가. 그런데 이 두 번째를 보니까 라지 B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가 0이래요. 근데 라지 B랑 스몰 a랑 합쳐서 수가 2라는 것은 여기에 라지 B 없고요. 합쳐서 이렇게 스몰 a가 이렇게 둘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스몰 a가 둘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그러면 스몰 b가 0이어야지. 스몰 b가 없어요. 없어야지 스몰 a랑 스몰 b 더한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스몰 b도 없고 라지 b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라지 b가 존재하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냐면 정자 형성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Y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Y가 들어있고 이거 Y 염색체가 2개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Y 염색체가 좀 짧으니까요. 이렇게 짧은 거 염색 분체가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이 상태로 Y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B는 X 염색체 위에 지금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맞춰보니까 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 보면요. 기억에는 나는 3이다. 나는 3. 맞고요. 니은에 기억은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A예요. 성염색체에 있는 것은 라지 B, 스몰 B, B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디귿에는 1에서 라지 A와 스몰 B의 상대량을 더한 값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여러분 여기에도 스몰 A, 여기에도 스몰 A가 있다는 건 상동염색체 같은 부위에 스몰 A가 이렇게 동형접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 밑에 라지 B 있고 여기에 Y 염색체 있는 거 보면 라지 B의 옆에는 Y를 갖는 상태다 요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친 값은 1이 아니라 0이다 라고 가져야죠. 라지 A랑 스몰 b가 없어요. 0이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1번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12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12번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되게 많은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는 가와 나 지점 1, 2, 3, 4, 5 여기에 위치를 나타냈고 지점 X에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줬는데 이 X가 D1일 수도 있고 D5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길이 D가 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의 요 막전이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막전이도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와 B는 D3와 D4 중에 하나이다 라고 또 구멍을 뚫어놨고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D2에 있는 막전이밖에 없어요. D2에서 막전이가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얘 기억, 얘 니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힌트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힌트 흥분 전도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배이다 라고 하거든요. 2배.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다 풀기 전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거 옆에다 좀 쓰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경과된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경과된 시간이라는 것은 경과된 시간 어떤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저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볼 때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 어느 지점에 자극을 주면 경과된 시간 후에 그 막전이를 일으키려면 자극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흥분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흥분이 어느 자극 준 지점으로부터 어떤 지점까지 도달해서 그 지점에서 또 막전이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전이 변화 시간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좀 길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4ms가 경과된 후에 어떤 지점에서 막전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흥분이 이동하는데 1ms가 지났으면 막전이 변화하는 데는 3ms 후에 막전이를 읽으면 돼요. 우리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80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4ms 지났을 때 이동하는데 2ms가 걸리면 막전이 변하는 2ms 후에 막전이를 우리가 읽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그래프 보면서 같이 볼게요. 또 이동하는데 3ms가 지나면 막전이 변하는 1ms 후에 막전이를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프로 가서 읽은 다음에 갈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점선으로 딱 보여주는 데가 마이너스 80부근 뿐이에요, 여러분. 그치만 이렇게 점선으로 꼭 주어지지 않고도 막 막전이를 얘기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자로 딱 그어야 되는데 자, 2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2로 갔을 때 0 정도가 나옵니다. 직각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1 정도, 막전이가 변화한 지 1ms 지났을 때는 한 마이너스 6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3ms 후 자극이 도착하고 3ms 후에는 마이너스 80의 막전이, 2ms 후에는 0 지금 주어졌죠. 그리고 이때는 한 마이너스 60 정도의 막전이를 갖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나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나로 다시 오면요. 일단은 나가 속도가 2배 더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1에 자극을 줬어요. D1에 자극을 주고 첫 번째 가에서 1cm/ms 속도거나 그리고 나에서는 2거나 이러면 2배 맞죠. 또 가장 또 간단한 정수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2, 4의 속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3 여기가 3, 6의 속도를 가지면 또 2배예요. 그쵸? 아니면 D5에 자극을 주고 여기서 1, 2의 속도이거나 아니면 5 여기서 2, 4의 속도이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온단 말이죠.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는데 일단은 1번으로 했을 때가 딱 맞아떨어지고요. 나머지 것들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는 1번 하고 나서 또 알려줄게요. 자, 1번이라고 가볼게요. 위에는 1ms당 1cm가요. 그러면 D2에서의 막전이가 가는데 1 여기에서 3ms 가는데 1ms 그리고 막전이 변하는데 3ms가 걸리면 1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80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나에서는 가는데 0.5ms 여러분 1ms당 2cm 가니까요. 1cm 갈 때는 0.5ms 걸리는 거예요. 0.5 가는데 0.5 여기서 3.5ms 후에 막전이 변화를 보면 3.5 요 정도죠. 70이에요. 마이너스 70.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이 마이너스 70이고 그럼 디귿이 0이겠네요. 기역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면 A와 B를 D3와 D4 중에 결정할 때 일단 A부터 가볼게요. A는 마이너스 70.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만큼의 마이너스 70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동하는데 4ms를 다 쓰면요. 아직 막전이 변화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7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D4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볼게요. 나는 2cm 가거든요. 1ms당 2cm 가니까 가는데 2ms 걸리고요. 여기 도착해서 막전이 변해 2ms 사용하면 2ms 후에 막전이인 0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맞춰서 D3가 되겠다라고 답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건 완전 정답이고 그러면 왜 나머지가 오답이에요? 오답인 거 선생님 몇 개 보여줄게요. 2번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에서가 속도가 2cm/m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ms당 2cm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D2까지 가는 데는 0.5ms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막전이 변화하는데 3.5ms 후에 막전이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4cm/ms, 한 1ms에 4cm 이만큼이나 간대요. 그러면 1cm 가는 데는 0.25죠, 25. 0.5가 아니라 0.25 만큼 걸려요. 그러면 D2에서 3.75 너무 숫자가 좀 그렇죠? 3.75ms 후에 막전을 읽으면 되거든요. 우리 그래프 보면 3, 1, 2, 3, 3.5가 넘어가면 일단 마이너스 70의 막전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속도가 2, 4라면 D2에서 둘 다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억, 니은 다르다라고 보여줬으니까 얘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0점 몇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 경우도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번일 경우, 요 경우일 때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ms니까요. 여기 속도가 D5에서 D2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4ms가 걸려요. 그리고 밑에서는 하나, 둘, 2ms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D2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70, 그리고 여기가 2ms 후에 막전이인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선생님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D3랑 D4가 안 맞아요. D3랑 D4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D포지점은 1c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1ms, 그리고 이 막전이 변화하는 데만 3ms 걸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하고요. 그럼 D4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데 0.5ms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3.5ms 후에 막전이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이랑 70이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70, 얘가 0, 그럼 디귿이 마이너스 80이죠. 여기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왔죠. 여기 마이너스 70. 그러면 B가 D4가 되면서 맞네요. 근데 여러분 D3 부분에서가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모순이 생겨요. D3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80, 니은이 0, 그리고 디귿이 마이너스 80이니까 이 D3 부분에서 위에서는 0, 여기서는 마이너스 80의 막전이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요. 하나, 둘, 셋. 속도가 1cm/ms일 때 D5에서 D3까지 가는데 3ms 걸리거든요. 여기서 1ms 후에 막전이 봐야 돼요. 근데 1ms 후에 막전이는 마이너스 한 60 정도로 주어진 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는 게 지금 풀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막 쓴 거는 얘는 틀린 거고요. 얘는 틀린 거고요. 이렇게 맞게 써놓고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의 X는 D5가 아니라 제일 유력했던 게 얘잖아요. 그쵸? D1이었다. 니은의 기억은 마이너스 80이다 하는데 기억 마이너스 80 맞고요. 그리고 디귿에 A가 5ms일 때 나의 어디예요? 나의 B에서 나의 B면 D3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죠. 나의 속도는 2cm/ms예요. 그러면 D3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까지 가는 데만 2cm 1ms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총 경과된 시간이 5ms라고 했으니까 막전이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ms 후에 막전이는 다시 분극 상태네요. 탈분극 아니에요. 그래서 얘 틀려서 니은이 답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한번 풀어봤고요. 일부러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머지 것들 선생님 5개 써줬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13번 가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좀 지우고
다인자 유전에 관해서 점점 갈수록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특에서 선생님의 수특 있죠? 강예람의 수특 여기 37강의 5번 문제 그리고 또 44강의 또 5번 문제 풀이할 때 되게 자세하게 하는 방법이랑 숙제까지 내주면서 알려줬거든요. 혹시 아직도 다인자 유전 이거 정리 안 한 친구들은 요 강의 참고하면서 한번 정리를 노트에 싹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자, 그럼 13번 가보면요. 일단은 전형적인 다인자 유전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세 쌍의 유전자가 두 개가 A랑 B가 7번 염색체에 있고 D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이연관 1독립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연관 1독립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달라지고 남자 P와 여자 Q의 이 대문자로 쓰여진 유전자의 합, 선생님 그냥 라지 유전자라고 할게요. 이 합이 6이 됩니다. 그리고 P는 스몰 d를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이 둘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이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3가지고 가지는 대문자 수가 135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135가 나온다는 거를 한번 좀 옆에다 쓰면서 가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3개씩 부모에게서 다 이형접합인 유전자형을 가지면서 얘네들이 같은 염색체 위에 있고 D는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 이렇게 연관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라지, 스몰, 라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경우라든지 3이죠? 얘도 라지 유전자가 3이에요. 요렇게 1번 얘를 2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 우리가 연습을 했거든요. 1번하고 1번인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최대 이 위에 있는 상동염색체 쌍에서 라지 유전자 4개, 라지, 라지 B 이렇게 가져서 4개를 갖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가져서 2개를 갖거나 아니면 스몰 유전자만 각각 부모에게 그 염색체만 받아서 0개를 갖거나 이런 조합이 생성돼요. 그리고 요 밑에서는 라지디거나 똑같은 부모끼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 1, 0 이렇게 돼서 총 7가지의 표현형의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쵸? 이거 안 해봤으면 아까 수특 선생님 말해줬던 거 그거 보면서 가세요. 1번하고 2번하고 요런 부모랑 요런 부모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을 또 생각해보면 이 위에 있는 쌍 있죠? 이 위에 있는 쌍에서 이 라지랑 라지 스몰이랑 이렇게 만나면 라지수 3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스몰하고 요 밑에 어떤 걸 만나도 라지수가 하나 나와요. 이 밑에 있는 쌍에서는 똑같이 2, 1, 0이 나와서 총 여기서는 5가지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하고 이렇게 자손을 낳았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염색체 쌍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염색체 쌍이 나와도 라지, 대문자로 표현되는 유전자 수가 2, 위에 있는 염색체 쌍에서는 그렇고요. 밑에 있는 라지디 스몰디가 포함된 염색체 쌍에서는 위에 있는 것처럼 2, 1,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4개를 갖는, 라지 유전자 4개 갖는 1가지, 2가지,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2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이 3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표현형이. 그럼 얘가 맞나? 라고 봤더니 우리 문제에서 이 자손 스몰 a, A1A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3가지인데 가질 수 있는 기억,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가 1, 3, 5 중 하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나면 4, 얘는 3, 이렇게 만나면 2. 그러니까 1, 3, 5가 아니라 4, 3, 2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인자 유전 좀 풀어봤다 했던 친구들은 여기까지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들 하나하나 다 해보니까 여기에는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쓴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는 무엇이 있는지 아깝지만 얘는 또 다 지워야 합니다. 싹 다 지우고요.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부모 이 라지 유전자 수의 합이 6이 되려면 한쪽은 0, 한쪽은 6 라지 유전자 수가 이런 경우 1, 5 또 2, 4 3, 3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게 이거예요. 3, 3일 때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안 나왔어요. 그럼 0, 6일 때 나올까요? 0, 6일 때도 안 나와요. 여기서 스몰 유전자 3개, 여기서 라지 유전자 3개 받으면은 자손에서 딱 하나, 라지 유전자 3개 갖는 자손이 태어나거든요. 얘도 아니에요. 얘 한번 볼까요? 1, 5예요, 여러분. 1, 5를 어떻게 가졌던지 간에 이 자손에서 라지 유전자를 하나만 갖는 이런 자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라지 유전자 하나만 가지려면은 예를 들면은 막 이런 상태여야 하는데 스몰 D 이런 상태여야 하는데 여기서 최소 몇 개, 한 2개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유력한 게 얘예요, 얘. 2랑 4. 한 명은 라지 2개 갖고 한 명은 4개 갖는 상태인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3개밖에 안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3개가 나오는지. 아까 전에 선생님 썼던 것처럼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 염색체 한 쌍에서는 한 가지 라지 유전자를 최대 많이 가져봤자 하나 있는 이런 거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에서 아까 전에 2, 1, 0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칭했던 것처럼 나머지 쌍에서는 3가지의 타입이 나오면 그러면은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종류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랑 4를 맞춰볼게요. 이쪽에는 4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쌍이 2쌍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눠보고 일단은 이 상동염색체 쌍에서 딱 한 가지의 조합이 나오려면요, 여러분 요 맨 밑에 있는 쌍에서 선생님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막 지우고 해서 정답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막 이거 지워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렇게 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라지 유전자 하나만 있는 조합이 형성이 되죠. 라지 D, 스몰 D 요런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 위에서 3가지 타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3가지 타입이 나오려면 라지끼리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여기도 라지끼리 같이 연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유전자 4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라지 유전자 2 이렇게 만나면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5, 3, 1 이라는 3가지 형태의 조건과 맞는 자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P는 스몰 D를 가졌다고 하니까 PQ를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 한번 갈게요. 기억에 일단 다인자 유전이다. 맞다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P랑 Q의 기억의 수를 저렇게 나타내보면 둘이 바뀌었죠.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나와야 하고요. 디귿에 A의 기억이 3일 확률은 물어봤어요. A의 기억이 3일 확률 3이 나오려면 이 조합밖에 없거든요. 밑에서는 라지 D, 스몰 D 조합을 가지고 위에서는 라지 A, 라지 B, 스몰 이 상태를 가지면 3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조합이 형성되는 것은 총 하나, 둘, 셋, 4개 중에 이렇게 만나면 저 조합 형성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저 조합 형성되죠.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얘는 1이고요. 밑에가 2분의 1. 위에가 2분의 1의 확률로 얘 나오고요. 요 밑에는 무조건 1의 확률로 나와요.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다음 넘어가서 1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14번은요. 우리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가를 보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있으니까 얘 세포 독성 T 림프죠. T 림프. 독성 T 림프구. 그리고 요 밑에는 기억세포가 분화해서 항체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형질세포다라고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바로 가보면요. 기억은 세포독성 T림프구다. 맞고요. 니은에 나는 2차 면역 반응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2차 면역 반응은 그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분화하여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 분화한 거 보고 맞다라고 가줄 수 있죠. 디귿의 가와 나는 모두 특이적 방어다. 맞아요. 이 세포독성 T림프가 특이적으로 어떤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항체도 특이적으로 항원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다. 너무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면역 중에서도.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여러분 15번이요. 생태계에 관련된 뒷단원 문제인데 처음 보는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세로축이 피도거든요. 얼마나 덮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이 A, B, C가 각각 초본, 관목, 교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가장 키가 작은 게 초본이거든요. 우리 천이의 그 단계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초본이 초원을 이뤘다가 그 다음에 관목님, 그 다음 뭐 양수림, 호남님, 음수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돼요. 가장 맨 처음에 많이 덮었던 A가 초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목은 큰 거예요. 8m 이상 되는 나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관목은 그거보다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요만큼 덮고 있었던 요렇게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출현하고 있는 B가 관목이 되는 거고 갈수록 완전 덮고 있는 C가 교목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가보면요. 기억에 A는 초본이다. 맞아요. 우리 그 군집의 천이 단계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이루는 게 초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차, 뭐 2차 천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개 중에서는 초본이 제일 앞서야 돼요. 그리고 니은 갈게요. 니은은 T1일 때 X는 극상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T1일 때는요. 요때거든요. 우리 극상은 맨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양수림, 호남림, 그 음수림 상태를 극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극상 아니에요. 그리고 디귿에 X의 평균 높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본이 많이 덮고 있다는 뜻이지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T2일 때가 교목이 키 큰 나무니까 T2일 때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땡.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16번 가볼게요. 여러분 16번은 우리 근육 수축에 대한 것인데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풀고 넘어갔어야 돼요. 일단은 근육 원섬유막이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A대의 길이를 주어집니다. 1.6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힌트가 T2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가 같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억하고 니은은요. 액틴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수축을 하던 아니 이원을 하던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기억하고 니은 근데 딱 절반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알고 그러면 T2일 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T2일 때 디귿이 0.3이래요. 디귿이 H대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T2일 때 여기가 0.3, 이 옆에도 0.3 그러니까 H대의 길이는 0.6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마이오신이 1.6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아니죠. 0.5죠. 0.5. 여기가 0.5, 여기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의 길이가 0.5 이때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도 0.5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T1과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딱 주어졌거든요. T1일 때는 0.7이래요. 더 길어요. 그렇다는 건 T1일 때는 이 니은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액틴 필라멘트가 더 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더 밀고 들어와야지 겹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T1일 때가 더 겹쳐 있다.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이고 T2일 때가 이완했을 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서 1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기억의 길이는 0.3. 얘네들이 합쳐서도 1이어야 되죠. 이렇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t1이 수축했을 때니까 더 짧아야죠. 틀렸고요. 니은의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5이다. 맞다.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자, 디귿의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h대의 길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h대 길이와 같지 않죠? 디귿의 길이랑 같은 거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니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7번 가죠. 17번에서도 그래프가 약간 좀 처음 보는 그래프 아니면 되게 생소한 그래프가 나와요. 일단은 문제에서 해양 달팽이의 종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타냈죠. 위도를 보니까 L1, L2가 있는데 L1일 때가 종수가 더 많은 거예요. L2일 때는 종수가 적은 거죠. 그쵸? 위도가 높아지니까 종수가 또 적네요. 그리고 옆에는 평균 해수면 온도예요, 여러분. 평균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종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기억 보면요. 해양 달팽이의 종수는 위도 L2에서가 L1에서보다 많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종수는 이거 읽으면 되잖아요. L1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얘 틀렸어요. 니은에 나에서 평균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해양 달팽이의 종수가 증가하는 것은 온도가 종수랑 비례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디귿은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그래프랑 상관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한 종이 멸종해도 이렇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번은 이제 가계도 그림이 나왔어요. 가계도가 나오면요. 일단은 선생님 습관이에요. 일단 옆에다가 얘네들의 형질을 써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건 가, 얘는 나, 얘는 가, 얘도 가, 나, 가나, 그리고 나.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일단은 가는 G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우성이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밑에 나는 이렇게 H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혈액형까지 나와요. 혈액형. 여러분 일단은 혈액형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런 걸 막 바꿔서 내진 않거든요. 상염색체 존재하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혈액형이랑 같이 있고요. 9번 염색체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위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치를 좀 결정하는 걸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열을 결정하는 걸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볼게요. 옆에다 적어야지. 적어야지. 여러분들 적으세요. 일단은 어떤 유전병이 가든 나든 유전병이 어떤 형질을 나타낼 때 열성인지 우성인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딱 4개밖에 없어요. 상염색체 위에서 열성이거나 상염색체 위에서 우성 유전자거나 성염색체 위에서 X가 나왔으니까 지금 X 위에서 열성이거나 아니면 X 위에서 우성이거나 이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외에 다른 게 막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연습이나 좀 고뇌를 하는 친구들은 하나하나 막 다 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이 괜찮다면 선생님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이 수업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X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포함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X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상염색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Y인가? X인가? 아니네. 그러면 상염색체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비법 있죠. 선생님은 요걸 사용을 하는데 성염색체, X염색체 위에 있을 때 열성이면 열성이니까 여유남유가 통해야 돼요.
우성이면 반대예요. 남녀 여유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여유 남녀가 통하면 열성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여유 남녀가 안 통하면 우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 통하는 거 찾으려고 이거 쓰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녀 여유가 안 통하면 열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성, 우성 둘 다 요거 다 안 통한다. 요거 다 안 통하면 뭘로 가야 돼요, 이제? 맞아요. 이 둘 다 안 통하면은 상념색체 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유남녀, 남녀 둘 다 안 통한다? 그러면 상념색체 위에 있는 거다. 그럼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 나를 한번 볼게요. 나를 보면요. 만약에 이 나가 X형 색채 위에 우성유전자면 남유여유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유여유가 안 통하는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가지고 있는데 남유, 여유 안 통하죠. 그럼 X형 색채 위에 우성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X형 색채 위에 열성이면 여유, 남유 통해야 되거든요. 여유, 남유. 맞아요. 근데 여유, 남유 안 통하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안 통하면 이 유전자는 상념색체 위에 있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상념색체 위에 있고 자동으로 위에 있는 가는 X염색체 위에 있는 거다라고 갈 수 있는 거죠. 상념색체 위에 있는데 우열관계를 좀 살펴보면 혹시 불쑥이 보이나요, 여러분? 부모는 정상인데 나를 나타내고 있는 자식이 아래에서 갑자기 불쑥 나왔습니다. 불쑥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성이죠. 그러니까 스몰 h가 나 유전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는 X염색체 위에 있는 건데 X염색체에서도 우열을 한번 따져보자. 잘 보면요, 여러분. 남자를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남자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니까 얘는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 정상 유전자를 무조건 누구한테 주냐면 딸한테 줍니다. 정상 유전자 하나, X염색체 하나 딸한테 줬어요. 근데도 가를 나타내고 있는 건 나머지 하나가 가 유전자고 우성이구나. 그래서 가는 우성 형질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이 맞았다라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가는 X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혈액형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혈액형을 또 얘기해 보면 일단은 얘네 넷이 혈액형이 다 다르대요. 혈액형이 다 다른 경우는 부모가 A, B형, A랑 B형이고 밑에 A, B, O가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위에 A, B랑 O형 중에서 O를 막 이렇게 썼네요. 밑에 A랑 B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겠다라고 하는데 밑에 1번, 5번, 6번은 다 A형이라고 해요. 얘 A형이고요. 5번, 6번 얘 A형이고요. 5번 얘도 A형이다라고 합니다. 부모 중에 하나가 A형인 경우 이 경우가 맞구나 라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A는 뭔지 모르겠지만 B가 될 것이고 옆에는 AO, BO라서 밑에 O형과 AB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나 유전자랑 같이 있거든요. 근데 나 유전자가 열성이었어요, 열성. 그럼 이렇게 보면은 가계도에 쓸 때 동형접합 먼저 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나를 가진 사람한테 죄다 다 이렇게 스몰 h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념색체 위에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 스몰 h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스몰 h 가질 거고 얘도 스몰 h 가질 거고 나 가진 사람한테는 막 다 스몰 h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적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스몰 h 있는데 여기에는 나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라지 H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얘가 B형이잖아요, B형. 근데 위에 이쪽이 A형이래요, A형. 얘가 만약에 AA였으면 얘 당연히 AB형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O랑 같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B는 위에 있는 2번한테 받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B는 스몰 h랑 같이 연관돼 있네? 그럼 밑에 자손에서 여기도 스몰 h 있어버리면 다 니은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라지 h 존재하겠다. 이렇게 가줄 수 있죠. 그러면 라지 h를 받는 8번이 라지 h의 O를 이렇게 연관된 걸 받고 이쪽에서 O를 이렇게 받으면 O형이면서 나에 대해서 정상인 거고 이쪽이 A, B형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때 3번, 7번,
8번이 혈액형이 같다 그랬어요. 그럼 3번도 O형이고 여기 있는 7번도 이렇게 O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 하나 여기 이렇게 받았을 거고 정상이니까 라지 H랑 같이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 O랑 스몰 H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3, 4번이 다 O형이면은 밑에 6번에 A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이 남은 한 자리는 A가 와야 되죠. 얘는 지금 정상, 나에 대해서 정사니까 라지 H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여기에서 받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몰 H와 B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으니 요거는 또 1번한테 받았거든요. 1번은 라지 H, 라지 H로 이렇게 동형접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B5다라고 다 어느 정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A를 이렇게 받았을 테니까 이 상태일 거고 여기에 뭐가 왔는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에 X 염색체 위에 이 가가 있다라고 했는 거 맞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게 가지고요. 니은에 스몰 a는 1과 나의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스몰 a, 1a 얘 말하는 거죠? 이거 같은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 틀렸고요. 자, 디귿 보면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 ABO식 혈액형의 표현형이 다 4와 같을 확률, 얘랑 같을 확률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4가요. 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고 ABO식 혈액형은 A형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상이 나오려면 라지 H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A도 가져야 AO 이렇게 돼야지 A형이 나오겠죠? 일단 가를 어떻게 갖느냐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는 X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상염색체랑 따로 생각해 줘야 돼요. 일단 3은 정상이잖아요. 지금 정상이 열성이거든요. 열성, 스몰 G. 얘가 지금 스몰 G에 Y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4번은 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지 G를 가지는데 밑에 이렇게 스몰 G Y를 갖는 이런 7번 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X염색체 엄마한테 받았을 테니까 이형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둘 사이에서 가가 나타나려면 이렇게 만나서 G랑 Y거나 라지 G, 스몰 G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가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에 대해서 정상이고 A형일 확률을 구해보면요. A랑 요 라지 H가 있는 누구랑 만나도 다 A형이면서 정상이 나오네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요 경우도 2분의 1이다. 그래서 곱하면 4분의 1이 답이다. 디귿 맞네요. 4분의 1이 나오는 게 맞다. 기억 디귿 답은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9번입니다. 19번 가보면요. 비분리랑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복대립 유전의 우열관계를 판별하는 게 나왔어요. 일단은 이 복대립 유전에서 우열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주거든요. D, E, F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우성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표현형이 D 표현형, E 표현형, F 표현형 이렇게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사람들 가족 구성원의 표현형을 또 스몰 ABC로 표현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 이 D, E, F를 또 기억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기억니은 디귿 그리고 스몰 ABC 이런 식으로 2번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매칭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부터 보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기억 니은 가지고 어머니는 기억하고 디귿을 이렇게 가집니다. 어떤 게 우성이어서 A 표현형을 갖는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옆에 있는 것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니은을 똑같이 갖고 있는 지금 자녀 A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기억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이렇게 니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비분리 돼가지고 여기에 숫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1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니은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 니은을 갖던지 니은 디귿을 갖던지 둘 다 A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니은이 A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이고 요 두 경우로 봐서 니은이 기억이랑 디귿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럼 이런 게 나타나는 게 D잖아요. 니은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순서인데 일단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니은이 기역에 대해서 우성, 그리고 디귿이 기역에 대해서 열성,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니은이 이렇게 우성인 건 맞는데 얘네들이 바뀌어가지고 디귿이 우성이고 기역이 맨 마지막 열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번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하고 디귿이 만났을 때는 기역이 표현돼야 되거든요. 기역하고 디귿이 만났을 때는 여기 둘이 합쳐서 DNA 상대랑 2가 돼야 되니까 어머니는 기역하고 디귿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 게 기역이 나타나야 돼요. B가 기역 표현형이고 C가 디귿 표현형이다 라고 하고 다음도 가볼게요. 그러면 기역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자녀 E는 기역을 B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 뭐 C, 디귿이 하나라도 뭐 비분리 때문에 있더라도 디귿보다는 기역이 우성이니까 B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C 볼게요. C는 기역을 또 두 개 가졌어요. 근데 디귿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비분리된 그런 아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A 표현형을 나타내야죠. C가 아니라. 그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요 두 번째 거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대로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거대로 써보면 요게 아닌 거예요. 얘가 C 표현형이고 디귿이 B 표현형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B 표현형, 그리고 얘는 기역만 두 개 가졌는데 B 표현형이 나타난대요. 그럴 리가 있어요? 기역은 C인데요. B가 B 표현형을 나타내는 디귿이 하나 있는 상태여서 B 표현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C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녀 3은 정상적으로 아빠, 엄마한테 기역 받아가지고 C 표현형 나타내는 이런 사람인 거죠. 아, 뭔가 문제로 나타난 게 자녀 2가 되겠구나라고 이 표현형이 안 맞는 거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D, 그리고 기역이 맨 마지막에 있는 F, 그리고 얘가 E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나타날 수 있는 기역, 니은, 얘가 아버지고요. 엄마는 기역, 디귿이거든요. 자녀 2 생각해 볼게요. 자녀 2. 자녀 2는 정자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거든요. 정자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뭘 받았길래 그럼 이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받는 거에 디귿이 하나 오고 이쪽에서 기역니은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2분열 비분리여가지고 기역니은이 아니라 기역 오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자녀다. 기역 감수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역 살펴보면요. 니은은 D다라는 거 맞다라고 갈 수 있고요. 니은에 자녀 2에서 체세포 1개당 디귿의 상대량은 물어봤어요. 체세포 1개당 디귿의 상대량은 1이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표현형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에 P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난 거죠.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두 개 가지려면 염색분체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딱 틀려서 1번이 답이다 라고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그래프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는 많이 보던 그래프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생장곡선, 개체군의 생장곡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종곡선이었습니다. 생장곡선 T1과 T2 시점 두 개 나왔고요. 구간 1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실제 생장곡선 S자형 곡선이잖아요. 이론적 생장곡선인 J자형 곡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J자형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도 풍부하고 공간도 많고 막 이럴 때 유토피아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개체군이 그렇게 생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 이거 환경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먹이 부족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공간 부족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는 S자형 생장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기억의 구간 1에서 A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환경 저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1에서 A는 환경 저항 작용되는 거죠. 우리 J자형 생장 곡선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 A의 개체군 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도는 서식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빽빽하냐가 밀도거든요. 면적분의 개체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아직은 더 작은 T1일 때가 밀도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가줄 수 있죠. 우리 디귿이 사막률 물어보고 있어요. 사막률 요거 보고 알 수가 있죠.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생종곡선은 1형이에요. 1형. 이게 1형 생종곡선이었죠.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50살 될 때까지 상대 수명 100이라고 보면 50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 살아있다가 노년에 이렇게 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반대로 사망률은 T3 지점보다는 사망률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존율 높고 사망률 낮다. 근데 노년 시기, 이 3시기 보면 생존율 낮고 사망률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해서. 그래서 사망률을 비교를 했는데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낮다라고 봐야죠. 생존한 개체가 되게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거의 생존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80분 다 달린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다 달리고 나면 아마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맞아요. 지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부족한 개념이나 관련된 문제풀이 하고 싶으면요. 선생님의 수특, 생명과학 요거 좀 참고하세요. 중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하긴 했거든요. 참고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육모에서는 더 옳은 성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봐요. 안녕.